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학교 주변 골목이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입한 벽화로 산뜻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35도 이상의 폭염으로 대전보다 위도가 높은 안동에서 열대작물이 자라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진은 요즘 백일홍이 만개한 가운데 온천 지역에서는 길거리 축제도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올 시즌 유력한 가을 야구 상대로 떠오른 LG와 삼성의 상대 전적을 분석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폭염은 계속되겠고 다음 주 초부터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낮 동안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오늘과 내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일 텐데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다음 주 초부터 조금씩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5도 이상까지 치솟는 폭염으로 올해만큼은 적도 근처 동남아 지역조차 무색할 정도입니다. 대전보다 위도가 높은 안동에서 열대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기현상도 관측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시청 입구에 심은 열대작물 몽키 바나나입니다. 무성한 잎 사이로 바나나 열매가 9손이나 달렸습니다. 작년 같으면은 이제 바나나가 한 3손, 4손 정도까지만 달렸었는데 올해는 뭐 한 10손 가까이 이렇게. 안동의 한 농장은 마치 제주도를 옮겨놓은 듯 열대작물이 하늘 높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나나과에 속하는 파초라는 열대성 작물입니다. 지난 5월에 심었는데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어른 키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관상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열대작물을 하우스에서 키워왔는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해는 노지에 심은 작물조차도 동남아 지역과 비슷한 속도로 자란 겁니다. 적도 부위 온도보다 더 높은 정도로 기온 상승이 됨으로써 이제 열대작물이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 못지않게 굉장히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11일 안동의 낮 기온이 34도를 넘어서면서 같은 날 적도 근처의 싱가포르나 자카르타보다도 기온이 더 높았습니다. 대전보다 위도가 높지만 일사량은 남해안과 비슷한 안동의 지형적 조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열대작물의 연중 재배는 어렵겠지만 한여름 2달 정도는 이미 동남아 수준의 식물 생장 조건이 갖춰졌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적조가 지난해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건 이 폭염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아져 적조 생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식장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장기간 연안 쪽으로 불어서 외해역에 있던 적조 생물이 연안에 집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적조는 태풍 등과 같은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하순까지 지속되고 특히 동해안의 적조는 계속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오늘 본격 출범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세계물포럼 재단법인 설립인가에 따라 기존의 물포럼 준비기획단을 조직위 사무국으로 전환하고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구산타워에서 조직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본행사까지 시기별 업무 특성을 감안해 조직과 인력을 단계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물과 관련한 모든 이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 물 포럼은 오는 2015년 대구 경북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학교 주변의 낙후된 골목이 산뜻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지역 분위기를 개선해 사전에 범죄를 막는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입한 것인데요.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건물과 낡은 담벼락이 늘어서 있습니다. 학교가 밀집해 있고 낙후된 골목이 많은 대구 두류동은 학교 폭력이 자주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주택이 밀집해 있고 골목이 좁은 데다가 가로등도 많지 않아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처럼 화사한 그림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했던 벽에 형형색색의 그림을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도 이 낙후된 골목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골목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에는 길거리에서 이런 폭력도 있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벽화 사업을 해주시고 난 후에는 길거리도 깨끗하고 애들 담배 피우고 이런 폭력도 없어졌고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로 입건된 횟수가 지난해 7, 8월엔 4건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건에 불과합니다. 자원봉사에 뜻을 같이해 참가한 사람이 170여 명에 이릅니다. 요번 주 휴가인데 가족들이랑 요 주말에 여행 떠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봉사활동 신청하게 됐어요.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염리동에 시범 운용한 범죄 예방 디자인의 효과가 나타나자 세 곳에 추가로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방침이고 부산시는 조례를 제정해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는 2016년까지 울릉군 도동과 서면, 북면 세 곳에 국민임대주택 110개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LH는 올해 말까지 주택계획 사업 승인을 받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진입도로 건설 비용과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현재 78%로 낮은 울릉도의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고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텍과 리스트 공동연구진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억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천연 아미노산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억제제를 개발해 천연가스나 원유 이송 파이프에서 발생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막힘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에는 요즘 백일홍이 만개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백일홍이 피어있는 시기에 맞춰 백암과 덕구 온천에서는 주말마다 길거리 축제도 열립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일홍 꽃잎이 한낮의 햇살에 비쳐 더욱 고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빨간 백일홍 물결이 가던 길도 멈추게 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보고 꽃말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요. 울진 평해에서 백암 온천까지 12km에 이르는 평해 백일홍 꽃길에는 지난 1988년부터 백일홍을 심기 시작해 지금은 4천여 그루가 넘었습니다. 평해를 비롯해 울진에는 덕구온천길과 북면 도화동상, 원남면 등에 백일홍 만여 그루가 만개했습니다. 백일홍이 피어있는 기간인 오는 10월까지 울진군은 매주 백암과 덕구온천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온천역을 즐기면서 기타, 바이올린, 피아노 등 그 아름다운 선율과 가족, 연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기자랑 등 다양한 이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꾸준히 조성한 백일홍 꽃길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자 국도변과 주요 지점에 꽃길 조성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시는 내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6시까지 7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범물 1동과 지산 1동, 황금 1동, 범어 4동 일부 지역에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구 범물동 동화백화점 수성점 부근 도시철도 3호선 정거장 설치로 인한 상수도관 이설 공사 때문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농산물 수출이 잇따라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안동메로는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41톤이 동남아 등지로 수출됐으며 수출 단가 역시 8kg 한 상자에 16,000원 선으로 국내 시중가보다 높게 형성돼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예천의 단호박 60톤도 국내 시세와 비슷한 킬로그램당 700원의 일본 수출길에 오르는 등 북부 지역의 농산물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두권 순위 경쟁이 초접전 양상을 띠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곧 1위 자리를 이어던 삼성도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LG와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해 선두 자리를 위협받으며 남은 경기에 대한 부담을 더했는데요. 클릭스포츠 오늘은 올 시즌 유력한 가을 야구의 상대로 떠오른 LG와 삼성의 상대 전적 분석해봅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더위의 절정에서 만난 리그 1, 2위 팀 삼성과 LG. 치열하면서 처절한 경기가 펼쳐졌고 승리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는 좀 다르긴 다르네요.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팬들한테는 재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더 치고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해까지 결국 떨어지는 팀이었던 LG의 달라진 모습. 가을 야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LG는 이제 삼성의 3년 연속 우승에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펜 그리고 마무리 쪽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방어율 부분 LG 트윈스가 오히려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쉽게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LG가 지금 신바람 야구가 굉장히 지금 최고조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가 되지 뭐 일방적인 경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당한 제역전패의 충격이 큰 가운데 결국 2연전을 1승 1패로 마치며 시즌 상대 전적은 6승 7패. 올 시즌 LG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기록한 팀 타율이나 팀 방어율 등 성적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에겐 경험과 자신감이란 값진 자산이 있습니다. LG의 마지막 포스트 시즌이기도 했던 지난 2002년은 삼성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이 이뤄졌던 순간이기도 한데요. 익숙하게 가을마다 야구를 했던 팀 삼성의 저력과 자신감은 11년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이군요. 10년 전인데 별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별로 없는데 LG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잘하고 있고 한국에서 붙는다 그러면 별 무리 없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에 대한 건 다들 아시다시피 몸으로 이제 다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게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다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게 또 올라가야죠. 과연 삼성이 3년 연속 정규 시즌 1위와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11년 만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 LG와의 가을 야구는 벌써부터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구미시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 교복 구입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교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월에 제정된 구미시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조례에 따른 것으로 4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미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녀나 한부모 가족 자녀 등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여름 교복 10만 원, 겨울 교복 20만 원 등 연간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농작물 수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관리협회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 등 19명으로 구성돼 오는 11월 중순까지 피해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농작물 피해 구제에 나섭니다. 안동시 성곡동 야외민속촌에 조성 중인 한자마을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00억 원의 사업비로 18,000여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한자마을은 인성 함양관과 한자 교육관 등 한옥서당 7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자마을 조성이 마무리되면 기존의 고택 8동과 함께 고택 숙박 체험과 한자를 활용한 테마 교육, 역사 탐방,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제 못지않은 폭염이 기승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동안 35도를 넘나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부터 이 무더위도 조금씩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거의 없이 쾌청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도 강해서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반면 중북부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낮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7도로 9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 낮 동안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안동의 낮 기온 35도, 의성 36도 예상됩니다. 울진과 포항에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해수욕장 대체로 맑겠습니다. 화진 해수욕장의 낮 기온 3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대구 37도까지 오르며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는 낮 기온이 33도 선까지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